자, 오늘 현대소설 9강, 그다음에 주제통합 7강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페이지 한번 펼쳐줄까요? 문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목하고 여기 있는 요 보기 박스 참고해서 설명 몇 가지 좀 드리고 읽을게요. 자, 뭐 제목이 이제 방울새라고 되어 있어. 뭐 방울새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새의 울음소리가 방울을 막 그러니까 막 굴리는 것처럼 되게 뭐 청아한 울음소리 내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제목에 이런 새와 같은 동물들 나오게 되면은 상징적인 소재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요 새가 자, 방울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자,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쌤이 이제 요거를 좀 연구해야 되겠어.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양비자의 소설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양비자의 지금 우리 유명한 작품 하나 있을 건데 소설 무슨 사람들? 원미동 사람들. 그지? 응. 원미동 사람들이란 요 책이 연작 소설이거든. 요 안에 이제 뭐 우리가 뭐 한계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원미동 사람이란 제목도 있고 또 형제슈퍼 김반장도 있고 또 뭐 있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된다 뭐 이런 작품들도 있거든. 거기 들어가 있는 또 연작 소설 중에 7번째 작품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평가원에는 숱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요 양반의 작가의 그 작품의 경향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서민의 삶에 주목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 양기자 소설 읽어본 친구도 알겠습니다만은 이 서민들의 삶 되게 어때? 다 치열하고 그지 안타깝고 저마다 사연이 있고 구슬퍼요. 자, 그런 어떤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80년대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되게 이 한국 이제 이 사회에 되게 어떤 격변기였단 말이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가 일어났던 시기? 산업 도시화가 일어났던 시기. 맞아?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뭐 하지 못한, 혜택받지 못한 것이 도시 빈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런 빈민들의 삶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내지는 자,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는 뭐가? 독재. 그지? 오늘 또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1980년대를 또 관통하면서 이 5.18이라는 것이 민주화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또 이제 민주화 시기, 독재에 맞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나 또는 어떤 이제 이 노동 현실도 열하겠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부정적 현실에 맞서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되게 탄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지?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포커싱을 좀 맞춰서 그지? 그들의 삶을 좀 조명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창작이 됐다. 여기는 방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그래서 어떤 작품 수업하는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읽어오라는 뜻인데 이 방울새가 표면적으로는 자, 감옥에 수감된 남편을 의미하는 그치? 자, 그런 의미. 왜냐면 이 작품이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또 우리가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 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본다기보다는 그녀라는 그치? 인물의 시선, 관점,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쌤이랑 요런 지금 우리 시점들 이번 수능 특강에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무슨 화자라고 부른다고? 초점 화자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이 초점 화자로 설정된 그녀의 남편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그녀라는 인물이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 뭐 했던 얘기를 떠올리는 장면이 제시가 되는데 사회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뭐 악취가 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남편은 그치 이런 민주화 내지는 열악한 노동운동,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좀 저항하다가 결국 뭐해? 억압당한. 이 새가 지금 왜 갑자기 슬픈데 새는 우리가 흔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자꾸 또 중요한 공간이 나오는데 동물원이라는 공간. 자, 동물원은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물이 이렇게 막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서 막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구속 억압적 공간이야.
그죠? 자, 근데 그런 또 동물원 안에서도 조류들이 모여있는 또 조류원이라고 있어. 또 막 파충류들 모여있고 조류들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치? 자, 그럼 또 조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또 이제 방울새 조류들, 그치? 방울새와 같은 또 약한, 또 이제 귀여운 새들 또 모여있는 또 유리관이 또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결국 이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새가 바로 무슨 새다? 방울새란 말이야. 귀엽지, 그치? 방울새가 이렇게 갇혀있다.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 이 틀 속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 수감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갇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을 떠올리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든 도시화든 어떤 독재 정권이든 간에, 우리 서민들에게, 그죠? 다 억압된 틀을 도구야. 사회적인 어떤, 이 수감 장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적으로는 수감된 남편에서 보다 확장을 해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면적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는 모든 것이 또는 억압을 느끼는 모든 현대인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 관련해서 보기 내용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지? 항상 문학은요, 작품 제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 꼭 확인해 주셔요. 먼저. 알겠니?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 자,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 작품에서는 바로 남편이겠지. 그지? 자,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뛰어듭니다. 자, 그들이 겨냥하는 문제는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연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맞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개인에 대한 원한 복수심이 아니고, 사회가 잘못됐거든. 맞지? 그래서,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들이겠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그들은 뭐 하게 된다고? 이 구조적 모순에 맞서다가 결국에는 뭐야? 그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권력의 힘에 그치? 무릎 꿇고 마는. 그래서 결국 수감된단 말이에요. 자, 남편의 모습. 그래서 사회적 폭력을 겪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런 자유의 박탈로 인해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당사자가, 즉 당사자는 남편일 건데, 당사자가 겪을 고통뿐만 아니고 그런 남편을 그치? 자, 둔 아내 입장, 그녀들이, 그리고 그런 아빠를 둔 딸, 자식의 입장에서 그치? 겪는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을 또 다루고 있다는 점,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특히 A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인 우리 그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만,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그녀의 시선, 그녀의 관점에, 자, 마치 그녀의 눈이 카메라가 되어서, 그치? 그녀의 시선에 어떤 빌려서 서술하게 되는데, 초점하자. 그녀가 겪고 있는 눈꺼풀의 이런 경련이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느끼는 불안. 그러니까 이게, 자, 그녀가 느끼는 이 불안이 크게 두 가지인 거라고. 남편의 부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의미로서의 그지 불안감. 남 집안에 기둥이 없으니까. 또 내가 의지할 나의 어떤 제 짝이 없으니까 느끼는 불안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조금 더 확장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런 불안은요. 남편을 잃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그치? 이 사회적인 의미로서, 공적인 의미로서 우리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그치?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의미로서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방울새라는 요 존재가 자유를 상실한 채 그치? 구속되어 억압되어서 그치?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게 표면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이걸 확장해서 가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 증세 그치? 답답함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 좀 해주시고 특히 양비자 작품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평가원에서는 숱하게 다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쌤하고 같이 한번 자 읽어볼 건데 대략적으로 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중략 전후로 해서 중략 전 장면은 남편 면회하러 갔을 때 그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고 중략 후 장면이 바로 이제 동물원에 찾아가서 방울새를 본 그지?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서 중략 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자, 그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면서 초점 화자입니다. 자, 눈꺼풀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 봐. 그래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이 지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이 내지는, 자, 남편의 어떤 부재에서 느끼는 불안감인데, 그 다음 문장 봐봐.
이 떨림을 인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고 그녀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 색색으로 시장된 이 간이 매점들도 어쨌든 내가 지금 내 눈이 막 흔들리니까 그지 그런 것들도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봤어. 이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자, 이 불안이, 그치? 이 답답함이 뭐 하는 거라고? 익숙하대요. 그래서 그럼 현대인들은 우리가 넓게 해석할게. 현대인들은요, 이런 이 불안한 마저도 이제 뭐 하는 거야? 익숙한 것으로, 그치? 받아들여.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위태위태한 삶이 그치?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건 계속 뭐예요? 고쳐야 될 건 아니야. 근데도 파르르 떨리는 게 뭐 괜찮아지겠죠? 누르고 말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는 거야. 되게도 불완전하고 그치? 뭔가 좀 위태위태하고 불균형적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재 요즘 상황들, 그치? 이런 산업도시화 속에서 민주화 속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누가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에 맞설 수가 없단 말이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그저 그냥 이런 불안전함을 그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봐봐. 그냥 뭐 익숙한 거기 때문에 똥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그냥 눈 지그시 누르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렇지? 너희들 두 눈이 그치 만약 너희들 만약 눈에 뭐 병이 나서 또 눈병 나가지고 뭐 안 데끼고 한번 걸어본 적 있을 건데 되게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보폭이 그치 어때? 올바르지 못해요. 방향이. 그걸 되게 이렇게 올바르게 직선으로 걸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걷는다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걷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 걷는 건 아니야. 그지? 응.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져 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그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서 커다란 기다란 낭하에서 뭐 이제 그 복도 같은 개념이야, 복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남편을 면회하러 간 장면이거든요. 자, 기다란 복도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자, 요거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잠깐 체크 한번 해봐라. 자, 어쨌든 그때는 바로 이제 면회를 갔던 날인데. 자, 양쪽에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자, 천장이 벽이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녀 눈이 또 경련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알겠지? 이건 이제 되게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또 이제 흔들리는 경련이 일어나니까 또 눈 뭉갠 거야. 지난번처럼. 자,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이 복도 따위는 없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내가 위에 흰색 층하고 연결해줘야 돼. 흰색. 자, 그러니까 느낌상 복도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사실 복도 따위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위에 있는 좀 하얀색은 사실 그녀의 뭐를 보여주는 거였다.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수감된 상황, 남편을 면회하러 가는 거니까 남편을 보러 갈 때 마음이 어떻게 착잡하고 답답하고 그지 막막하겠지. 그런 감정을 길다란 복도를 걷는 것 같았다. 사실 복도는 짧고 없었지만.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 뭐 이제 지켜보는 어떤 이제 간수들 있겠지, 그치? 거쳤을 거야. 자,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자, 남편에 대한 지금 이제 외양 묘사네요. 그냥 수감됐으니까 취하겠죠, 그치? 화려한 모습인데, 그래서 반팔 수입 밑으로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햇빛 많은 모습이긴 하네. 자, 네모 바듯한 공간, 즉 면회실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자, 둘로 갈라져. 요거 물결 한번 쳐볼래? 이게 왜 강조 부각이 돼야 되냐면, 자, 우리가 흔히 면회실 하면은 자, TV에서 보면은 테이블 같은 게 있고 뭐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일반인들은 지금 벽에 사이에 두고 그치 유리 이제 벽 같은 거 빵빵빵 뚫려 있고 위에는 이제 철조망으로 딱딱딱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로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라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요거 별표 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아까 쌤이 시점 설명할 때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면서 그녀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시대명사 이 여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울 때 여기야. 맞지? 그는 말하는 사람에게 멀 때, 즉 청자에게 가까울 때. 즉 여기서 그녀의 이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지금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다고? 그녀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녀가 초점하자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그녀의 생각을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장치들도 같이 그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어쨌든 한 겹 세 망을 걷어버릴 수 있는 두 손을 어쨌든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자, 그 또한, 자, 아무 이유 없이, 자, 그는 남편이야. 그래서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뭔가 조금 어때? 어색한 분위기가, 기류가 흐르고 있죠. 그죠? 이 작품에서 남편이 지금 이제, 수감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설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그지?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지금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실제로 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지문을 만났다면 A 부분을 바로 풀러가야 되겠죠. 읽고 나서,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장식 없이 수첩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의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해서, 그지? 이런 본다 같은, 니은 같은 현재형의 서술들. 자, 사실감, 현장감 줍니다. 우리가 마치 거기 있는 것과 같은 느낌. 자, 뿌리 속에 갇힌 짐승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감옥. 그치?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지. 왜? 갇힌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은 눈빛. 자, 번뜩이지 않은 눈빛 동물들 한번 쳐볼까? 자, 우리 남편이 사회에서 잡히기 전에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막 할 때는 어떻겠어? 이 사회의 자유, 정의, 그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치? 얼마나 번뜩번뜩이는 눈빛으로, 그죠? 막 날렵하게 움직였겠어. 그런데 이제는 어디? 뿌리 속에 잡혀온 짐승 마냥 이제는 뭐 없다고? 자유가 없어요. 이제 자유롭게 활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못하는 거야. 사회의 부조리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 이런 생기를 잃은, 그치? 쾌한 눈빛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쨌든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자, 지난번 경주가 딸이에요, 딸. 요 부부의 딸이고.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게 봐봐. 그래서 남편 측에서 경주의 감기 다 나았니?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네, 여보, 경주는 괜찮아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녀의 대답 한번 볼까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나 보네. 이런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단절된 이 상황에서, 그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티키타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장면이 뭐 된다고?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치? 자, 봐라. 그래서 뒤에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이 말. 그래서 알겠어요, 여보. 이런 대답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시골의 사촌형이 뭐 마늘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는 막 오고 가니까, 그치? 이런 소통이, 그치?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 반복되고. 그러니까 사회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 되는 헛손질의 쓴맛, 요거 물들. 이 바로 되풀이 되는 헛손질이 바로 소통의 부재가 반복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뭐, 허공에, 그치? 잼 날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먹먹한 부부 사이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 어쨌든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자,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 미는 것이었다. 자,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즉 뭐야? 계속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지. 의무의미한 대화가 끝이 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돌아온 문으로 빠져나갔고 면회가 끝이 났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세상이니까 이제 그 감옥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실. 자, 다음. 그래서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이 되어서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자, 담벼락 속은 결국 어디겠어? 감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감옥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이 투옥이 예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치?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옥된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돈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
자,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한 투옥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뭐 절망적이고 그죠? 무기력한 모습. 자, 그리고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해서 그는 남편에 대한 정보인데 뭐 요 정보는 지금 뭐냐면은 남편이 사실은 뭐 크나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걸 얘기하는 장면이거든. 봐라. 즉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 최소의 이 호구지책 입안에 풀칠하다 이런 뜻이다.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아집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애당초 재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도 우리 두 이제 이 모녀가 그치 살아갈 만한 경제적인 형편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얘기고 큰 의미 없어. 어쨌든 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잠깐만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편이 뭐하기 전 투옥되기 전 가졌던 이상이겠죠. 그치 남편이 꿈꿨던 자 남편 그의 가치관 또 세계관 인생관이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남편이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로 다음 문장 보면은 주장으로 바뀌게 돼요. 이 주장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몰려들고 함께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하면서 이제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는 거 같아. 알겠지? 자, 어쨌든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아마 그 생각이 결국 자 뭐로 바뀌었고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치?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좀 운동에 매진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과 사회운동이 있으면은 남편이 좀 사회운동에 그치? 좀 이제 집중 몰두하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봐봐.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 요거를 지금 금방 얘기했던 남편이 가정보다 사회를 더욱더 중시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투옥 전부터 가정의 어떤 생계를, 이제 경제적인 어떤 형편을 그녀가 책임을 졌던 것 같긴 해요. 그치? 근데 막상 그가 투옥을 되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의 부재는 그치? 좀 크게 다가왔고 처음엔 절망을 했다.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투옥 전부터 그녀가 그치 집안일을 이렇게 담당을 했다. 그치? 전담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 자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 남편은 사회운동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이제 투옥 전부터 그녀가 집안일을 담당했다. 자 어쨌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략 이전 장면은 남편을 면회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 자 그럼 중략 이후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제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중략 이후 장면입니다. 자 어느 늦은 가을 시간의 전환이니까 장면의 전환이겠지. 시간의 경과. 자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전해자 동물원 내모쳐주세요. 자,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이 동물원에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뭘 느끼게 된다고? 그래, 남편도, 그치? 결국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도 결국엔 다 구속, 그치? 또는 억압된, 이런 답답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제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이제 구속, 또는 억압된 삶을 인식하는 공간 요렇게 그치? 설정해놓고 가면 되겠네. 동물원 안에 또 조류원 그리고 요리벽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자 가로 세로 1m쯤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자 여기서 말한 그곳은 동물원 내의 조류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동물원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줬다. 자,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봐 이쪽 세상과 저쪽 바깥의 세상을 확연하게 구분. 그럼 여기 말하는 이쪽 세상, 저쪽 바깥 세상은 결국 우리가 벌새스로 넣었을 때 이쪽 세상은 지금 뭐야? 동물원 안에 조류원이니까 구속적이고 답답한 억압된 공간이잖아. 맞지? 부자유의 공간이냐. 저쪽 바깥은 뭐가 있는 공간이야? 자유가 있는 공간이야. 그치? 요걸 이제 서서히 뭐 하게 된다고? 자각하게 된다. 이해돼? 자, 그래서 그녀는 문득 그러면서 뭘 생각해? 결국 여기로부터 남편을 생각한다.
그치? 자, 그래서, 자, 동물원에 있는 이제 이런 새들 또는 동물원이라는 걸, 공간을 떠올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남편이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이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뭐, 이제 우리 감옥이라는 공간 자체도 그렇게 막 볕이 잘 들고 막 쾌적한 공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악취가 풍겨나가는 어쩔 수가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자, 그리고 세상이 섞고 있는 이 쓰레기들,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 지금 쌤이 세모친 요 세 개가 뭐냐면은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 했던 말인데 이 사회가 지금 뭐하다고 너무나도 썩었다 이거야. 그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이 사회는 그치 소수의 그제 권력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주 불합리한 사회야. 모순된 지금 이제 구조야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런 쓰레기 시궁창 악취와 같은 부정적 어감의 어휘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남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했었어. 어쨌든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이거 물결치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땠니? 냄새가 난다고 막 조금 이제 불쾌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이 후각세포가 뭐 돼버리는 거야?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아까 요거는 중략 전장면에서도 그치? 이런 눈꺼풀이 떨렸던 경련이라는 것들도 되게 원래는 불완전한 것이고 불균형적인 건데 그냥 뭐 했다고 참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결국에는 아무런 냄새 맡지 못했다는 것은 익숙해지고 우리 지문에서는 결국 이제 마비되었다. 그치? 그리고 결국 길들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떤 삶? 소시민적 삶하고 연결된다. 우리 소시민은 문학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업도시화에서 우리 난소공 이런 작품들 읽었을 때 산업도시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시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치? 그런데 이런 부당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맞서지 못하는 사람들 소시민이야. 대신 우리 김수영 씨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 나는 옹졸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소시민은 부당하게 지금 뭐 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이것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현대인들 아니냐 지금. 맞지? 다 지금 뭐야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저 그냥 요거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하고 그냥 스킵 해버리고. 그 결국 사회는 안 바뀐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익숙함, 그치? 이런 워딩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어쨌든 익숙한 자들에게는 자, 못 견딜 것이라고는 없었다. 다 견디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다르고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자, 새가 있는데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새들이 지금 뭐야? 새들의 본연의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새는 지저힌다라는 이미지하고 많이 어울린단 말이야. 청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새들은 청각적 소재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지금 소설에서 자, 우리 그 주인공인 그녀가 동물원, 특히 안에서도 조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울지를 않아요. 그럼 이것은 새들의 지금 뭐야? 스스로가 본질적 기능을 뭐 해버렸다고? 상실해버렸다. 그치?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문학적으로 얘기해볼까? 뭐를 잃어버렸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어디도 또 있다. 맞지? 생명력을 상실했다. 본질적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는 다시 방울새 또는 여기 조류원에 있는 새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 현대. 맞지? 그러니까 자 박제되어 있다. 박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황홀하실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박제가 결국 뭐야? 그래 가죽 벗겨가지고 속 다 파내가지고 채워 넣어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만이 일렬 형태로 질감이 늘어설 수 있을 뿐이었다. 죽은 나무까지조차도 지금 뭐야? 죽은 것처럼 보여. 그지? 덩그만이 앉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을 자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 요 새를 한번 세모 쳐볼래? 요 새들이 지금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울지 못하고 있는, 그지? 지저귀지 못하고 있는 새들인 거야. 왜 내가 세모 쳤냐면, 자, 봐봐.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우러져던 바깥 세상의 새를 또 볼게.
요 새들은 위에 세모친 새들하고 뭐야? 다르게 울어주던 새들이니까 소리를 내는 새들이거든. 맞지? 그럼 이 새들은 지금 어디 갇혀있지 않아? 동물원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로운 새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새들은 지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 있는 종달새, 그치? 뭐 콩새, 뭐 참새 이네들은 동물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본질적 기능을 상실했다, 생명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대비 대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또는 고목의 둥치를 잘라도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에는 이파리 하나 매달려 있지 않았다. 이런 가지들조차도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은 생명력이 없는, 그지? 활기가, 생기가 없는 모습들로 이미지화가 되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고. 자,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 부동이란 결국 움직이지 않는다. 새들은 계속 막 힘찬 날개짓을 통해서 날아다니거나 그렇지? 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막 유혹하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후익 하고 새구름을 따라 만들기도 하지만은 새들은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어요. 이제 방울새 제목 나오네요, 그죠? 자,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리 동물원 가면은 그 우리 앞에 그치 어떤 동물이 이렇게 지금 있는지에 대해 설명 팻말 있잖아요. 그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 자, 요게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방울새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에 잿빛 그다음에 음울하다라는 요 수식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방울새가 그치 흔히 우리 조류 사전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지 예쁜 그런 방울새 모습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왜 그렇겠어? 얘 태어날 때부터 음울했을까? 태어날 때부터 잿빛 깃털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이곳 어디에? 동물원에 갇히게 되면서 얻게 된 속성일 거란 말이죠. 왜? 봐봐. 그녀는 적잖이 실망했다. 왜냐면 그녀가 생각했던 그녀가 또는 다른 책에서 봤던 우리 방울새 모습은 또는 들었던 방울새는 이런 동묘에 나오는 거지 쪼로롱 쪼로롱 막 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 있잖아. 맑은 청아한 그런 청명함이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지금 어디 동물원에 갇혀있는 방울새는 전혀 그런 청명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치? 아주 그냥 잿빛이라는 게 사실은 세멘트 색깔이야. 약간 어둑직직한 그런 색깔이라고. 완전 여기부터 대비 대조가 되고 맞죠? 자, 그러면서 어디에도 없고, 감춰지거나 의도되지도 않고, 고지것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곳에 갇히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신의 다시 한 번 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생김새도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아까 우리 남편 떠올려봐. 남편도 수감 전에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사회를 바꾸려는 의욕이 있었겠어. 근데 아까 면회장에서 본 남편은 어때? 눈빛이 흐리멍텅하게 그치? 쾌하게 바뀌어버렸잖아. 새랑 비슷한 거라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외양도 바뀌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다. 그렇지.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란 말이야. 우리가 저마다 이름에는 그 이름에 뭐가 우리 그 존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울새라는 건 방울과 같은 것이 또르르 청하게 맑게 굴러가는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왜 방울새냐 이거야. 이게 방울새가 아닌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그냥 날짐승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본질을 상실. 자,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저 새가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딱 가르쳐 줘야겠다. 왜냐면은 너희들 네이버란다. 유튜브 한번 쳐봐. 방울새라는 동요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듣고 왔어. 귀여워. 약간 스타카토 창법이던데. 내가 따라 부르지 못하겠다. 나중에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 키즈 이런 거 설정돼. 어쨌거나 자,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져 주었듯이 간밤에 요것도 이제 그 노래 강사인데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그런 노래가 있어.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아요. 동물원에 갇혔기 때문에.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지? 구속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터운 유리 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머리에 이고 있고 죽은 나무까지 그치? 앉아있고 부동자세. 그죠? 그렇게 자유를 그치? 상실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니까 당연히 푸른 하늘을 지금 뭐 해버렸다고? 영위하지 못하고 상실했다.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 있는 한 방울을 따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태도. 자 그러면서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에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워딩이니까 그녀도 그치 예전에 책이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지 실물로는 방울새를 오늘 처음 본 겁니다. 자 어쨌든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들을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이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자 동굴새 모치고 펼쳐주세요. 우리가 동굴 하면 떠오르는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 하면 어때요? 되게 깊숙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숙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동물원, 조류원 또 그 안에서 또 갇혀 있듯이 그치? 아주 깊숙하게 되죠. 그치? 자 갇혀 있는 어떤 자 이 느낌, 분위기, 그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그래서 퍼뜩 놀랐던 말이야. 왜냐? 자, 그 말이 꼭 누구? 아빠, 즉 그녀에게는 남편인 거지 수감된, 즉 감옥에 있는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확장되어서 어디로까지?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뭐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80년대 현실은 되게 어땠다고? 억압적이고 구속적이고 그치? 강압적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시면에 이렇게 젖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 또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까지 확장돼. 어쨌든 간에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저 표면적으로는 남편, 확장되면 현대인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울새는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사실 쌤 읽을 그 주제통합 7강이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기 전에 쌤이 이 주제통합 7강 3문단 정도까지 읽을 겁니다. 가 지문의 3문단 정도까지. 자, 독서 교재 24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이게 우리가 주제통합 지문이지만 과학 지문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관련된 정보, 그냥 원리, 순서 이런 것들이 입각을 해서 자 연료전지는 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켜 바꿔주는 발전 장치로라고 되어 있네. 연료전지의 개념, 화학 에너지를 연료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장치. 발전 여기서 뭐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열기관과 달리, 그래서 열기관이니까 우리가 뭐 연소 장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엔진 같은 것들. 자 그런 것과 달리 비교하고 있네. 효율 좋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배기가스는 적고, 그치? 그래서 하는 비교 부분이 넘어가.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연료 전지인 수소 연료 전지가 연료 중에서도 수소를 연료로 쓰는 전지의 이 계략 그림인데요.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산화극, 그 다음에 환원극, 그 다음에 전해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도선이라는 게 빠져있는데 그림상으로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자, 내가 그림 좀 크게 해서 한번 설명 좀 할게, 얘들아. 너희들 지문하고 같이 보면 된다. 여기 지금 그림상 도선에 지금 표현은 없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전자가 이동하는 게 지금 뭐야? 도선 아니겠어? 맞지? 이동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요게 아마도 도선 아니겠느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봐라. 너는 위에 좀 적어줘봐. 이렇게 적어놔야 그림을 활용해서 읽어낼 것 아니니,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동하는, 다 구성되어 있는데, 1문단에서 대개는 이렇게 지금 구성 요소를 던져주고, 끝이 안 나잖아? 그 대략적인, 요약적인 설명을 해준다. 어떤 설명? 과정에 대한 설명을. 그지? 자, 봐라. 그래서 내가 그림 떼어놓고 읽을게, 봐. 이때, 자, 수소연료 전지에서는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너희 그림상 봤을 때 수소가 들어가고 있고 산소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맞지? 자,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뭐 한다고? 자,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 이 과정에서 장치 외부로 연결된 도선을 통해 뭐가 흘러간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 요게 우리가 문자식을 잘 모르더라도 요게 지금 뭐구나. 전자구나.
그치? 왜? 이 전자라는 것이 산화극에서 화살표 표현되어 있잖아. 그치? 산화극으로 나와서 화학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뭐가 밑줄처럼 전류가 얻어진다. 전류가 얻어진다 두 글자 뭐야? 발전. 아니, 그러니까 결국 1문단 이 구조 이후에 나오는 문장은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1문단에서 이렇게 던져주고 나면 2, 3문단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 계속 갈게. 자, 이는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물을 만드는 거니까. 반대로 전기를 통해서 물을 또 분해하는, 물 분해하면 뭐 나오겠어? 뭐 수소랑 산소 나오겠지. 이제 수소, 산소 결합해서 물이 된다며. 그 전기 써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 산소 다시 쪼개질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문단 정리 잠깐만 해보면은, 자, 연료전지. 라는 것은, 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이제 발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때 연료로는 수소가 쓰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수소가 뭐야? 수소 같은 게 쓰이는데, 자, 특히 여기, 자, 이 기억과 같이 수소 연료 전지의 구성은 크게, 자, 4가지 산화극이 있고, 환원, 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선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산화, 환원 같은 경우에 비문학 과학기술 지문 빈출 개념입니다. 산화하면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잃는다요. 널 딱 봤을 때 산화극에서 전자가 지금 뭐야?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는다, 전자를 잃는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럼 환원은 반대로 뭐 한 거야? 반대 개념이거든.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는다, 얻는다? 얻는다. 그럼 산소를 잃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산화극으로부터 그치? 환원극으로 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전자 이동이고 우리는 전류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치? 전류가 발생돼. 이건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 단계별 세부 구성 요소들의 그치? 그 각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3문단부터 해줄 거라는 거예요. 2문단부터. 이해되니? 자, 그럼 2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지금 그림을 자꾸 띄워놓고 읽을 거야. 봐라. 2문단 보죠. 자, 산화극에서는요. 자, 그 수소기체가 들어와요. 지금 그림상 딱 보면 수소기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됐죠? 자, 수소 분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산화극을 구성하는 탄소 물질 표면에 있는 촉매는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자,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거. 다시 이 수소가 뭐로 전자로 그리고 요게 지금 뭐래? 수소 이온이겠구나. 라고 그치? 표현해놔야 되겠지. 전자와 수소 이온. 그리고 이온이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막 원자는 중성을, 그치?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으니까, 그치? 전기적인 어떤 성질이 이온이 된 겁니다. 각각. 그래서 전자는 이온이고, 그죠? 우리가 전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 이온은 기본적으로 양이온, 그치? 양자를 띠고 있는 걸로 봐야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수소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네? 자, 그 다음. 이때 수소이온은요, 산화극과 환원극 사이에 있는 뭐를 통해서? 우리 점선대 전해질, 그치?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렇지? 요게 도선이었다가 내가 설명했었거든. 그치? 자, 도선 설명했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전해질은 수소 이온의 통로. 그치? 도선은 전자의 통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 이때 전해질은 이온에 대해서는 전도성 밑줄 한번 볼래? 전도라 결국 뭐야? 이동하다 또는 옮겨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질은 오케이 수소 이온은 패시브. 그치? 그런데 누구는 전자는 안 돼 이런 얘기야. 왜냐면 너를 잘 생각해봐. 전자라는 놈이 막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르면은 이게 지금 한 방향이 아니니까 전류의 발생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전자너는 전해질로 이동하지 말고 요 통로로만 이동해 라고 이렇게 뭐 한 거야? 유도를 한 거야. 한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전자가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것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을게. 자, 그러면서 자, 어쨌든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다. 이제 수소 이온은 자, 이동하게 해주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때 자, 이 산화극은요.
전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하는데 아까 산화 반응이나 산소를 얻는다, 전자를 잃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이기 때문에 즉 수소는 우리가 연료라, 그치? 그래서 이 산화극은 다른 말로 또 연료극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같은 층으로 묶어주시면 되겠고, 자, 산화 반응이나 어쨌든 전자 혹은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반응,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라고? 전자를 잃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산화극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 이 수소 원자 전자와 그치 수소 이온으로 지금 이제 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맞니? 그래서 산화극 반응은 지금 뭐야? 이 H2가 그치? 지금 보니까 자, 4개의 수소 이온하고 그치? 그다음에 2개의 4개구나 역시 4개의 이 마이너 전자로 그치?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들어가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원극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해볼게. 화학 반응식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지? 자, 한편 환원극에서는 여러분 딱 그림상 봤을 때 환원극으로 뭐가 들어가고 있다? 산소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환원극. 자, 그래서 만약 환원극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않고 수소 기체를 산화극에만 공급한다면 이제 가정적 진술인데,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 즉 어디 극에? 산화극에 그냥 바로 붙어버려. 어째 흡착했었지, 그치? 붙어가지고 원자 상태로 분리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긴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그치 이렇게 흡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소 한 개에서 H2가 HH로 분해는 될 수 있다고. 맞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 전자랑 수소 이온으로 분해는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지금 뭐야? 이렇게 수소 이온과 전자로까지 분해가 가능한답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와 있어. 왜냐?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그렇지, 자기는 이제 전자 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양만 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가 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내주면 자기는 양이 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려면은 전자를 누군가 가져가줘야 된다고. 전자를 누가 가져가주냐? 바로 산소가 가져가줘. 산소. 이제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전자와 수소 이온, 양이온으로 분리가 된다 이겁니다. 즉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 밑줄 그어봐. 이게 바로 산소란 말이야. 그래 쪼개져서 전자가 어쨌든 간에 도선을 통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거다 됩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결국 자, 산소 기체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와 전해질을 통해 온 수소 이온을 받아서 또 다시 뭐가 된다고? 산소와 또 H가 만난대. 여기 뭐 전자도 있지만은 전자 익숙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기력 중성이 되면서 그치? 결국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뭐 되니? 물이 되잖아. H2O. 맞아? 그리고 이 물은 우리는 어디든 버려도 오염 물질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적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환원극에서의 반응식은 봐라. 환원극 뭐라고 돼 있니? 자, O2, 즉 산소 플러스 자, 아까 수소 이온 그치? 넘어왔지? 전해질 통해서 환원극으로. 그 다음에 도선 통해서 전자 넘어왔잖아? 맞아? 요거 다 더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H2O 만들어졌다는 거야, 물. 이해돼?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치? 자, 만들어지더라. 자,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물 분자식이잖아, H2O가, 그치? 자, 지금 물 분자 2개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자, 분자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자, 어쨌든, 결국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그치? 자,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찢어지고, 산소 기체하고 찢어진 친구들이 다시 재결합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돼버렸다고? 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넣어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이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자, 반응인데 이 반응의 역반응인 물의 전기 분해는 당연히 반대로 그죠? 전기를 이제 걸어주면은 물이 다시 이렇게 쪼개지고 그지? 물이 다시 뭐로 쪼개지면서 수소 이온과 그지? 전자로 쪼개지고 또 산소로 쪼개지겠지. 그럼 막 돌아가는 그런 과정일 건데 이건 아까 1문단 마정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스킵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야.
수소 연료 전지의 반응은 자발적 밑줄 치고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말고 수소 자리 어떤 연료가 들어가도 모든 연료 전지 반응은 자발적이다. 이 지금 산화환원의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너희들 뚝배기가 조금 골치 아파지는 거야. 요 얘기가 지금 4문단에 언급이 되거든요.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도 간단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 요 조건만 충족하게끔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올 건데 그 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면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만 해주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A달라 3단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뒤에 나달라면 그렇게 안 어려워. 자, 249페이지 4문단 한번 읽어볼게. 자, 이거는 그림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A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4문단.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3문단 마지막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그치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왜 자발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이 표에 따르면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치? 자, 조건이지.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보다 뭐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응 전이 예를 들면 뭐 3이면은 반응 후는 2여야 된단 말이야. 즉 반응 전의 값이 더 커야 된단 말이죠. 그치? 왜냐면 이거 쌤이랑 우리 그 1, 2월에 평가 원칙을 분석할 때 쌤 설명했는데 이 모든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로부터 어디로 가려고 해? 질서, 안정적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이 사회, 이 세계의 어떤 질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치?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왜? 더 높은 쪽 가면 또 중구난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은 작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준 거가 기준이 되는 값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계산식을 좀 준다고. 자, 출입한 반응열에서 자,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값을 우리는 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좀 잘 이제 비문학 지문을 잘 읽는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화라는 단어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변화라는 말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는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결정될 건데 뒤에 한번 봐봐라. 출입한 이 열이라는 게 자, 발열 반응이면 열이 발생하는 거면 그치?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음의 부호이고 흡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이게 흡열이라니까 열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 흡열은 이제 흡수해버리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 음의 양의 부호를 갖는데 이제 전체 반응을 반응물과 생성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이거 몰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마봐. 자,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2개의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개수로만 따졌을 때 반응 전은 2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반응 후는 뭐가 돼버렸어? 2가 돼버렸단 말이지. 반응 뭐가 더 커? 전이 더 크단 말이야. 반응 후가 더 작다. 또는 자, 우리 엔트로피라는 건 다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자, 무질서도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 무질서도인 엔트로피는 액체보다는 기체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 너네 생각해봐. 자, 컵에 담겨있는 물의 무질서도랑 이 지금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의 무질서도랑 누가 더 무질서하니?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더 넓고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 그리고 플러스 분자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는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한 명의 아이를 돌보는 거하고 10명의 아기를 돌보는 거하고 뭐가 더 무질서하겠어? 10명의 아기를 돌보는 게 저기 기어가고 저기 기어가고 그죠? 막 물컵 섞어 지랄병 얼마나 복잡해. 안 그래? 그러니까 자, 분자수를 그치 기준으로 해도 분자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이 당연히 많은 쪽이 더 엔트로피가 크다 뭐 이런 식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궁금한 건, 자, 전체 반응은 어쨌든 우리 지금 연료 전지에서의 지금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의 이 엔트로피 변화가 궁금한 거야. 결국 전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요 자리가 감소였다는 감소. 그치? 이미 앞에서 힌트 다 줬어요. 그치? 산몰에서 전체 2개 한개에서 2개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감소라는 거야. 그럼 너희 잘 봐봐. 반응열에서, 그치? 자, 요 지금 곱한 값을 빼야 되는데, 엔트로피는 감소란 말은 결국 요거는 음의 꼴을 갖는다고 하자.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돼? 자, 음의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반응열이라는 것이, 그치?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가지고, 자, 봐봐. 이때 이 반응열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요거는 이미 요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버렸어, 상수로. 반응열 자리 좀 음의 부호야, 음의 부호. 자, 음의 부호인데, 이때 결국에는, 자, 엔트로피는 감소한 거, 이것도 음의 부호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변수라고? 온도가 변수가 되는 거, 온도가. 발열 반응이고, 엔트로피 감소이기 때문에 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지금 계산식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반응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뭐 해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는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나?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엔, 자, 여기 지금, 자, 반응열 마이너스 값인데, 여기 지금 있는 요 친구가 마이너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왜? 마이너스 값이면 이게 마이너스 되면서 플러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0보다 커질 수가 있단 말이지. 0보다 작으려면 이 온도 역시도 뭐 해야 된다고? 낮은 값이어야 된다고. 특정 온도 이하여야 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있는 특정 온도 이하라는 말. 그치? 특정 온도 이하라는 말. 그치? 그래서 요 온도, 요 부분도 음의 값이 되어야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은, 요 지금, 자, 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작으려면 발열 반응이고, 엔트로피 감소고, 온도는 특정 이하여야 된다는 뜻. 그치? 그래야 0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엔트로피 나오고, 감소 나오고, 특정 온도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그치? 요게 좀 헷갈렸던 거야. 요 공식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나달락인데, 나달락은 쌤이랑 필기는 안 할 거예요. 필기할 정도, 필기할 거는 한 2-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살짝만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빨리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자, 보니까, 염기성 또는 산성 연료전지로 나뉘고, 또 작동 온도에 따라서, 자, 약 100도 작동하는 저온, 200도 작동 중온, 1000도 이상 작동하는 고온으로 나뉜다. 그래서 V1, V2개, 변수 1, 2. 자, 특히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쨌든 작동 온도는 또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대. 자, 가령 전해질로 아까 우리 그 그림 기억나지, 그치? 중간에 있던 전해질 있잖아. 그 전해질의 고분자 물질 사용하는 연료전지 경우에는 자, 산성 물질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서 작동 온도는 저온이다. 어쨌든 자, 여기 살짝만 필기를 좀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작동 온도 그래서 저, 중, 고 있는데 그치? 자 이때 저온일 때는 뭐 고분자 물질 그치? 그 다음에 자 반면 세라믹 물질이 고체 산화물을 전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그치 작동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 변수를 받는다 라는 뜻이고 작동 온도에 따른 분류법 외에도 연료 공급 방식이 이제 V3네 그치 변수 세 번째. 자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서 그치 첫 번째 지금 직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직접과 함께 뭐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 간단히 머리도 함께 떠올라야지, 그지? 자, 일단 직접 방식은 말 그대로 탑재한 이 원료를 바로 산화극에 공급해버린다. 연료를 다이렉트로 산화극으로. 그러면 당연히 간접은 이 연료라는 것을 바로 산화극이 아니고 뭔가를 거쳐서 산화극으로 보내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저 직접부터 봅시다. 자, 일단 수소를 탑재해서 이를 연료로 공급해서 연료를 전지하는 방법. 수소 연료 방식.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메탄올, 그치? 또는 에탄올. 바로 이렇게 직접 때리는 경우들도 있단다. 그죠? 이 연료 직접 방식으로. 자, 그 다음 이 경우 어쨌든 작동 온도는 저온이면서, 직접일 때는 저온이네요. 다음 저온이니까 당연히 무슨 전해질 물질이겠어?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을 채우고 있겠지. 이런 식의 또 호응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간접 연료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간접 방식이란 메탄올과 같은 메탄올은 직접에도 쓰일 수 있고 간접에도 쓰일 수 있다. 공통 매개로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지? 어쨌든 자 메탄올을 자 연료로 탑재를 해. 그 메탄올을 자 수소로 전환하는 계질기라는 요 중간 단계가 추가됐다 이거지. 이제 메탄올을 때려 넣으면은 계질기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 수소가 생기고. 이제 이 수소가 산화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간접 방식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뭐 동력원으로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소기체 탱크, 저장 탱크를 차량에 탑재해서 그렇지.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 수소를 바로 때려주는 직접 방식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 그런데 수소기체는 저장에 좀 어려운 판매망의 구축 미비, 수소 저장 탱크의 이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차 사고 나서 뒤에서 들이박아 버리면 빵 하고 터지면 큰일 나거든. 또는 충전 중에도 수소가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터지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자동차용 연료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별표. 메탄올용 연료전지 딱 머릿속에 번쩍여야 되는 게 그러면은 수소 다이렉트가 조금 힘드니까 메탄올 직접 내지는 간접적 방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산화극으로 이동하는 거지. 요 방식이 지금 채택되나 보다. 수소 다이렉트는 좀 위험하다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로 이때 계질기를 자동차에 탑재했다는 건 지금 무슨 방식인 거야? 간접 방식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를 얻어가지고 산화극으로 보내면은 수소를 안 싣고 다니잖아. 그치? 계질기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소를 직접 싣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다음 이에 비해 직접 방식으로 있겠지. 자, 직접 방식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자, 계질기 사용 안 하겠죠. 당연히 직접 방식이니까. 직접 메탄올을 연료극에 공급, 연료극 같은 말 아까 우리 산화극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달락에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지? 자, 메탄올 직접 다이렉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연료 전지를 뜻하는데, 이때, 자, 이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산화극 반응은 메탄올이 물과 반응해서, 자, 메탄올을 직접 이제 하게 되면 메탄올 얘기한다. 만나게 되면은 물과 반응. 그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에서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 우리가 봤던 수소이온과 전자가 발생하겠지. 여기 지문에 그대로 되어 있어. 맞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이 수소이온과 전자 이 중에서 전자가 뭐 하겠어? 우리 도선을 통해서 환원극으로 이동하겠지. 그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해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이것도 뭐로 결국에 또 환원되겠어? 물로 환원되겠지. 그런 식으로 물은 그냥 배출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자 봐라. 메탄올이 물과 반응해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리고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들어. 그리고 자 전자는 당연히 환원극으로 이동할 건데 이때 환원극 반응에서는 산소와 산화극에서 발생한 수소이온 전자가 넘어오게 되면 뭐 되는 거야? 산소랑 수소랑 또 만났으니까 물이 될 것 아니냐고. 그 물 그대로 빼버리면 되는 것도. 따라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방식의 전체 반응은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메탄올이야 수소가 아니고 메탄올입니다. 산화극에 메탄올 때리고 환원극에 산소 때려가지고 이 메탄올이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어쨌든 친환경 동력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풀면 됩니다. 이것만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4번, 5번 한번 해볼 거라는 거야. 문제를. 자, 252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암모니아가 라고 지금 이제 자, 문제식 나와 있는데 봐라.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자 한 개가 분자 몇 개로 한 개 한 개 두 개로 좀 쪼개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분자의 수로도 한번 봐봐. 자, 2몰의 암모니아가 결국 뭐가 됐다고? 3과 1이 됐다고. 3몰과 1몰. 몰은 떼자. 맞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반응 전, 반응 후의 분자의 종류 늘어났고, 분자 수도 늘어났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반대 개념인 거야. 결국 엔트로피가 감소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얘는 증가하는 것이죠. 얘는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게 안정적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는,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후가 더 커버리면 이것은 뭐야? 엔트로피가 증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만약에 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지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연료는, 이제 연료 반응은 다 뭐가 일어난다?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자, 우리 반응열이 지금 양이고, 여기서, 자, 엔트로피가 지금 증가하니까 양이야. 양 곱하기 뭐여야 0보다 작겠노?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자, 봐봐.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이 반응열의 양수보다 커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요 자리 지금 이제 보면은, 요 자리는 지금 이제, 절대값이란다. 미안하다. 요게 지금 양수가 되어야 마이너스 돼서, 그치? 절대값으로만 비교해서 당연히 커야 되는 게 맞고, 요 자리가 양수가 된다면, 양수가. 양수가 되려면은,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이 물음표 자리는 양의 값이 돼야 될 건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온도 어디에서? 이상에서라는 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일 때 특정온도 이하였거든. 그치? 워낙 식만 계산, 기억하면은, 그치? 국어적인 어떤 수학 도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은 그치? 마이너스 되고, 요 정도만 뭐 계산해도, 그치?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답 2번입니다. 그치?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봐봐. 자, 어떤 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 우리 지문에서 수소나 메탄올은 얘기를 했는데, 에탄올 얘기는 처음 하거든. 그럼 요놈은 과연 직접 방식일까 간접 방식일까 이거 딱 머릿속에 바로 돌려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에탄올을 저렴하게 얻고 있는데 연료 전지, 그렇지?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전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요. 자,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질기 이용이었다. 무슨 방식이야? 간접 방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로 전환 후 연료 전지 공급하는 방식 A는 간접. 다른 하나는 에탄올을 바로 공급이니까 무슨 방식이야? 직접 방식 둘 다. 에탄올도 다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 BCSM 직접인데 자 BCM의 경우 한 전극에서는 에탄올이 수소와 전자를 내는 반응이니까 이 전극은 무슨 극이겠어? 산화극이겠지. 수소 전자 만들어내니까. 맞지? 그러면은 다른 전극에서는 산소가 반응에 참여하니까 얘는 무슨 극이겠어? 환원극을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야지. 뭐 어제 쌤이 얘기했던 인문예술 지문은 보기에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선택지에서 그지 뒤에 이제 호술되는 상술되는 부분과의 호응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이나 사회 사회 그 경제법 지문은 보기 좀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좀 입각을 해서 A 시스템에서 자 A 낙거리 간접이나 자 이 에탄올로부터 생성된 수소는 그렇지 수소는 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만들어진 수소는 결국 뭐 하겠어? 수소 이온과 전자로 쪼개질 건 아니야. 그 산화 반응이거든.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B 시스템, 자, 직접 방식이야. 에탄올의 반응은 산화, 당연히. 에탄올 지금 어디에? 연료극에, 산화극에 집어넣는 거잖아. 당연히 에탄올의 반응은 산화극에서 일어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 지금, 문제 유형은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어. 주제통합 지문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 왜 안 되냐? 자, 모두 에탄올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는 A는 간접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리을에 모두 고분자 물질인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뭐를 통해?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했잖아.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는 건 수소 이온이라고요. 맞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정답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가문단에 4문단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 그지? 그렇지만 그 원리식만, 그지?
값, 음의 값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푼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나 요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 친구 좀 읽어봐 주시고, 특히나 지금 여기 연료와 관련해서 그치 이런 이제 에너지 생성하는 지문들은 빈출되어 왔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 또 수소 자동차 또는 전기 수소 뭐 합쳐가지고 사용하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되고 있단 말이야.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요즘 패턴이 기술 지문에서도 이 기술이 우리의 또 생활과 밀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 더 읽어봐 주셔도 좋겠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쌤이 주중에 수업 어떤 지문으로 수업할지 설명드릴 테니까 그 지문을 맞춰서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고생 많았어.